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1차 함수라고 생각하세요. 1차 함수. 그래서 뭐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1차 함수 뭐야? y는 ax 플러스 b 요런 게 1차 식으로 되어 있는 1차 함수. 이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됐니? 뭐 x축 y축 있을 때 대충 뭐 이렇게 막 그려지지 않았어 라는 거고, 됐죠? 이때 요 a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라고 하면 얘가 기울기고요, b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y 절편이고요 라는 거였지. 됐죠? 또 기울기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언제? 중1 때. 됐죠? 중1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요런 그림이 딱 그려지면 이런 거지. 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가 요만큼 증가할 때 y는 요만큼 증가했어 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라고 하면 x가 요만큼 증가할 때 y는 요만큼 증가했어 가 되는 거라고. 근데 잠깐만 봐봐. 요거나 요거 얘분의 얘, 요거분의 요거 길이가 서로 항상 어떨까? 값이 항상 어떨까? 동일하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밑변분의 높이 이거 뭐야? 탄젠트 세타네. 맞아? 그래서 기울기를 우리가 어떠한 직선이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으로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입니다 라고도 말하는 경우가 종종 나올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기울기가 혹시 0인 경우도 있을까? 라고 하면 0인 경우는 뭐겠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중에 y 증가량이 몇일 때? 0일 때. 그럼 y가 증가를 안 했을 때겠지. 그럼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이렇게 되겠네. y 값이 증가하네. x는 계속 증가하는데 y는 증가 안 해. 뾰로롱. 봤어요? y는 k 이렇게. 그럼 x가 0이어도 k, 1이어도 k, 2여도 k, 3이어도 k. x가 0에서 1까지 변할 때 x 1 증가할 때 y는 안 변했잖아. 그럼 그냥 0인 거지 뭐.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냥 어떤 상수만 딱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1차 함수를 다 직선이라고 할 수 있니?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 1차 함수는 다 직선입니까는 아니야. 직선이면 다 1차입니까? 뭐라고 그랬지? 아니죠. 다시 뭐라고 했어? 미친. 다시. 1차 함수면 다 직선입니까? 이건 맞지. 1차는 다 직선이야. 근데 직선이라고 다 1차냐? 그건 아니라고. 왜?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직선이 아닌 게 없어. 다 직선이야. 근데 직선이 다 1차냐? 그렇진 않다고. 왜? 지금 본 거 얘 1차 아니잖아. 그지? 1차 아니잖아. y는 k. 상수잖아. 1차 아니고. 하나 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잘 봐. x값이 서로 똑같은 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이야. 이렇게. 그럼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 증가량이 0인 거지. 분모가 0인 거지. 그럼 기울기가 뭔데?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 그럼 봐봐. 요 점의 좌표가 만약에 1,2였고 요 점의 좌표가 1,5였다고 해볼게. 그럼 다음 직선의 방정식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x가 몇일 때? 1일 때를 그냥 말한 거네요. 라고 하면 되거든. 받아들여?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닌 놈들은 모양이 되게 특이해. 어떻게 생겼냐? y는 누구 또는 x는 누구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x축이랑 평행하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y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는 요런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야. 얘네는 1차가 아니니까. 됐지? 얘네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자, 다시 1차 함수는 전부 다 직선이야. 근데 직선이 다 1차야? 그건 아니야. 어떤 애들이 있어? 이런 상수형이 있고 아니면 x는 몇 이런 애가 있어. x축과 평행한 직선 혹은 y축과 평행한 직선은 우리가 1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직선들 중에 1차가 아닌 애도 지금처럼 존재하는데 걔네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뭐 이걸 막 외우기 위해서 기억하고 이래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중학교 때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고. 자, 기울기가 2이고
3,1을 지나는 직선이요. 지나는 1차 함수 라고 물어봤다고. 그럼 너는 어떻게 했어? y는 2x 더하기 여기는 뭐 k 이렇게 놓고 3,1 지니까 3하고 1 대입해요. 이 1은 6 플러스 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답이 누구야? y는 2x 마이너스 5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틀린 거 아니죠? 잘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얘기해 줄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해 줄 거야. 봐봐. 기울기가 2이면서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좀 구해줘 라고 하면 기울기가 2니까 대충 이렇게 기울기가 2인 놈이 있나봐. 이만큼 x 1 증가할 때 y가 2씩 증가했던 기울어진 놈이 있나봐. 근데 얘가 3,1이라는 점을 꼭 지나나봐. 그리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이 친구를 x, y라고 묻는 다음 이 x와 y의 관계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게. 인 거라고.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연결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x가 증가된 양이 있겠지. x 빼기 3. 여기서 여기까지 y가 증가된 양이 있지. y 빼기 1. 요 길이가 증가된 올라간 양이잖아. 맞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빼기 3분의 y 빼기 1. 그게 몇인 거야? 기울기 2인 거라고. 요렇게. 그럼 넘어가면 y-1은 2x 빼기 3이에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다시 y는 2x-3 플러스 1이에요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지 않겠어? 자, 전개하면 2x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5 맞네. 됐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이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할 거야. 봐봐.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떻게 해? 지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요렇게 있고 여기 x1, y1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에 이미 x, y가 있나봐. 그래서 x가 증가된 양은 x 빼기 x1, 여기는 y 빼기 y1인 거 아니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m이에요. 넘어가서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에요. y는 m x-x1 플러스 y1입니다. 라고 정리할 거라고. 이 내용은 어디에도 다 있어. 문제집이든 교과서든 무조건 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어떤 기울기가 주어지거나 혹은 안 주어져도 상관없음. 한 점을 지난다. 어떠한 점을 지난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직선이 세워져 있다. 그럼 얘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써 있어?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인지 꼭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앞으로 수업하기 힘들어. 아시겠죠? 자, 기울기를 줬습니다. 기울기하고 한 점을 지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두 점을 주는 경우도 있어. x1, y1, x2, y2 이렇게 두 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 두 점을 지난다 라고 하면 그럼 별거 없지. 둘이 뺀값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기울기잖아. 그럼 기울기 자리에다 그냥 얘만 쓱 바꿔서 쓰면 되겠네. y 빼기 y1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1입니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두 점을 딱 주고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말해도 어렵지 않게 그냥 우리는 쓱 얘기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만 여러분들이 좀 거쳐주시고 연습해주시면 어렵지 않다. 근데 또 이 두 점을 또 주는 경우 중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 봐봐. 또 특이하게 더 들어가면 a, 0 b, 0 b를 지나요. 이렇게. 자, x의 이름이 y값이 0 나오는데 이거 뭐야? x 절편이지. 0 넣으면 b 나오는데 이거 뭐야? y 절편이지. 그러니까 x 절편과 y 절편을 띡 두 개 주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냐? 그냥 똑같아. 기울기 구하는 거야.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됐지? 얘가 기울기고 0, b를 지나잖아. 그럼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y절편이 b니까 바로 쓰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됐지? 그 다음 양변에 b를 다 나눠.
양변에 b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인 거고, 넘어가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야, xy절편 두 개 줬어? 그럼 바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거지. x절편이 a였다. x 밑에 x절편. y절편이 b였다. y 밑에 y절편. 이렇게 되는 거. 실제로 a, b 넣어봐. 0, b 넣어봐. 대입하는 거, 성립하는 거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절편 두 개를 줬을 때도 어렵지 않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라는 거. 됐죠? 자, 정리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정리가 필요하신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야. 1차 함수니까 y는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나타냈었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거든. 왜냐면 이 직선 중에는 1차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y는 몇, x는 몇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앞으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봐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고 c가 0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2x 더하기 4가 0이에요 라고 하면 x는 몇인데? 마이너스 2인 거잖아. 그럼 좌표 표면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쫙 이 파란 직선을 말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런 애도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할 거야 앞으로. 받아들이죠? 됐죠? 이렇게 쓰도록 할 거고,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일반형이다 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게 너네한테는 조금 어색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씨 넘겨.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2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그냥 써. 함수로 바꿔놓고 봐도 상관이 없다고. 됐죠? 함수로 못 바꾸는 이런 애들은 딱 보여 그냥 바로.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꿔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겠죠? 자, 그러면 두 개 정도 이야기가 더 남았어요. 개념 이야기 잘 들으시고 머릿속에 좀 잘 넣어두시고, 자, 이게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좀 한번 얘기해 볼 거야. 직선 두 개를 그러는데 얘네들의 위치가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샥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겠지? 아니면 안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 다음 아주 스페셜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이 위치 관계는 뭐 갖고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 자,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이거야. 됐어? x 앞에 계속 기울기가 서로 다른 거야. 그럼 어딘가 한 번 만나겠지 뭘. 자, 일치하는 건 뭐냐면 기울기도 같은 거야. 같은 직선이잖아. 그럼 기울기 갖고 y절편 갖고 x절편 갖고 다 똑같겠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도 같은 거야. 그럼 평행하는 건 뭘까? 기울기만 같은 거야. y절편이나 x절편은 달라. 근데 기울기만 같아. 똑같이 기울어져 있어. 그 기찻길처럼. 그 다음 마지막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는 외우고 계셔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수직으로 만나. 그치? 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하면은 뭐 뒤에는 문제에서 나온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얘기 드릴 건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얘기잖아. 외우고 있어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두 직선은 서로 직교해. 됐죠? 수직으로 교차돼. 직교합니다. 그래서 꼭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직선도 끝났다 라는 거야. 바로 뭐냐? 잠깐 스톱. 부직선 얘기 그냥 태직선도 한 번만 얘기해 줄게. 이거 까먹을 뻔했어. 태직선의 위치. 태직선의 위치 관계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별거 없어. 샥 이렇게 직선 3개. 그럼 삼각형 만들겠지. 근데 이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어. 삼각형을 안 만드는 경우. 언제까? 2개가 평행하는 경우. 적어도 2개 이상 평행하는 경우. 됐지? 적어도 2개 이상 평행하는 경우. 아니면 싹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때는 직선 3개 그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죠. 됐죠? 그 직선이 3개인 경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너네한테 물어볼 거고. 자, 이제 마지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증명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특강하거나 했을 때는 증명을 다 해드리는데, 중요한 게 증명 과정을 봤다고 해서 꼭 아는 게 아니거든. 다 몰라. 결론은 그냥 공식 외우는 건데, 그 공식을 어떻게 외울 건지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해 드릴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자, 세팅이 이렇게 돼. 어떤 점이 있어.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있어. 여기 점이니까 P 포인트. 직선 L 라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때 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볼게. 봐봐.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라는 거는 그냥 쓱 이렇게 내린 거리가 아니야. 항상 최단거리를 얘기해.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리고자 해야 돼. 이렇게. 요게 점하고 이 직선이 이루는 거리가 되는 거야. 됐지? 개념 알고 계시고. 이 거리는 뭡니까? 라고 하면 자 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거예요. 자, 뭐냐면 봐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루트, 제곱 더해서 루트, 이거 피타고라스 할 때 많이 쓰던 모양,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됐지? 제곱 더해서 루트 분의, 요 점의 x좌표, y좌표를 여기 x에다 대입하고 y에다 대입해서 쓰는 거야. 그냥 x값을 여기 x자리에, y값을 여기 y자리에 쓴 다음에 대입해서 쓰는데 절대값을 씌워. 그 이유는 거리니까 혹시나 음수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 라는 거예요. 됐죠? 다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 됐죠? 이게 점 x1, y1이라는 점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됐을까요? 자, 외워놓으시면 이제 문제 풉니다. 외우세요. 자, 그러면 219페이지로 와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얘기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앞에 있는 기본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연습 꼭 하셔야 되고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자, 45번 문제 보시면 2,5를 지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다 라고 했어요. 자, 기울기가 a라고 했는데 기울기 나왔잖아. 그럼 a가 마3이네. 그죠? 자, 기울기가 마3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5 라고 쓰면 되겠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니까 11인 거죠. 그래서 b 자리에는 11이 오겠습니다. b는 11.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8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자,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인 거예요. 자,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48번 문제 보시면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 다음 직선과 x축 위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자, x축 위에서 만난다는 그 말은 y가 몇일 때? 0일 때라는 거죠. 그럼 x축 위에서 만났는데 얘하고 x축 위에서 만났는데 이 친구 y가 0일 때 x값 몇이니? 라고 하면 y가 0일 때 x값은 2네요. 그리고 2,0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누구랑?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이랑. 그런 얘기는 기울기 루트 3인 직선이 2,0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y는 루트 3 x-2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y는 루트 3x-2 루트 3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y좌표, y절편 얘기하는 거죠. x가 0일 때 y값은요 마이너스 2 루트 3.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볍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문제도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220페이지 51번 문제 보시면,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아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x값 여기서 뺄게요. 2분의 여기서 뺍니다. 그럼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겠죠. 기울기가 3이다 라는 게 이제 바로 나오고, 뭐 1,4를 지나요 라고 하면 y는 3 x-1 플러스 4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3x 빼기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면, 자, 1, 1 똑같은 거 확인됐으니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a는 3, b는 마이너스 1. 자, 둘이 더한 값은요 2라고 마무리하시면 끝.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기울기 주어졌을 때 혹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때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기울기 누군지 알아? 쓰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쓰시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자, 55번 문제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번에 이 얘기 나왔죠.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하고 또 5,1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이래.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번엔 한 점이 내분점인 거야. 3대2로 내분하는 점인 거야. 내분이면 둘이 더하죠. 5분의, 자, x좌표 크로스에서 6, 3, 18, y좌표 크로스에서 2 더한 값이고요. 5분의 y좌표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9 크로스에서 4 더한 값이 되겠죠. 이게 내분한 점의 좌표. 그럼 이거 5분의 20이니까 4,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4, 마이너스 1하고 5,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지. 그럼 이제 마찬가지 기울기 구하면 되겠죠. 여기서 에 빼면 1분의, 여기서 에 빼면 3 기울기고요. 지나는 점은 5,2를 지나요 라고 그냥 말하면 쓱 끝난 거 아니겠어. y는 3x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거고,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3은 0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미 여기 4번 답으로 있었네요. 자, 221페이지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요 공식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절편 나왔을 때 바로 쓰는 식. 그래서 자, x절편이 3이야 3분의 x, y절편이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분의 y, 둘이 더한 게 1이다 라는 거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야 6을 곱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2x 빼기 y는 6 이렇게 되는 거지. 6을 곱하면, 그래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공식으로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하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해봐 라는 이야기예요. 자, 밑에 그림은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없고 바로 넘어갑니다. 우측에는 60번. 자, 이번엔 세 점이 같은 직선 위에 있대. 그러니까 어떤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뭐 이렇게 쪼로록 있나봐. 됐지? 그럼 이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나 요 둘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나 요 둘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전부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모두 다 같을 거라고. 그러면 A, B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요 여기서 뺍니다. 2분의,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4죠. 그게 여기서 얘를 뺍니다. 3분의, 여기서 얘 빼면 1-a랑 같겠지. x끼리 뺀 거분의 y끼리 뺀 게 기울기니까요. 그럼 결론 요거 마이너스 2네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은
1-a가 될 거고 a는요 7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인 거.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지금처럼 쓱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22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63번 문제 보시면 자, 두 점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하고요.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고요. 이때 ES 값을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거.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구지 먼저 알아내볼게. X끼리 뺀값 4분의 여기서 뺀 거 2 빼기 마이너스 2 마3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됐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X가 2일 때 Y가 마3입니다. 얘를 지나니까요. 됐죠? 그거 틀렸었네요. 거꾸로 썼네요. 이렇게. 그럼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여기서부터.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은 X에 누구 넣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X축, Y축,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네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럼 결론 넓이는 몇이야?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인 거지? 2배 하세요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냥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시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 67번 문제로 가시면 다음 직선의 X, Y축 교점을 PQ라고 하고 OPQ의 넓이가 4일 때 OP, OQ 둘이 곱하세요 라는 거. 자, A, B가 양수죠. 그럼 양수라는 그 말은 예를 보면서 얘기해야지. X절편이 A, Y절편이 B구나. 둘이 연결한 이렇게 뭐 얘가 이제 P라는 점이고 얘가 Q라는 점이구나. 그래서 넓이가 4였구나. 그럼 뭐야? AB 곱한 다음 2로 나눌까? 크게 4라는 거죠. 삼각형이니까. AB 곱한 값은 8이라는 거죠. 자, OP, A, OQ, B. 그럼 AB 곱한 값 그냥 8이네. 그래서 답은 8입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림 잘 한번 그려보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힘내시고. 자, 69번 문제. 다음 직선이 지나는 4분면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C분의 A가 0보다 작대. 그 말은 A하고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고 B분의 C가 0보다 크대. 그 말은 B하고 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 그럼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A가 만약에 플러스면 C는 부호가 다른 마이너스고 BC 부호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인 거고 아니면 A가 마이너스였으면 AC의 부호가 반대잖아. C는 플러스인 거고 BC 부호가 같으니까 B도 플러스가 되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럼 다음 직선이 지나는 4분면을 좀 말해주세요. 그냥 어려워하지 말고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라고 나.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라고 그냥 나. 그 다음 생각해보는 거지. A하고 B 나눴어요. 둘 부호가 반대잖아 무조건. 그럼 얘는 음수일 거라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했지? 기울기 양수. 됐죠? 자, BC 부호는 똑같죠? 같으니까 나눈 건 양수겠지? 근데 마이너스네 Y절편 음수. 자,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려주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은 음수고 이렇게. 그럼 얘가 지나는 4분면은 1, 2, 3, 4, 4분면 중 2, 4분면을 뺀 1, 3, 4, 4분면을 지나겠네요. 됐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인 거야. 그래서 Y는으로 바꾸고 보시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73번 우측에 있는 74번으로 가볼게요. 74번. 자, 이번에는 1,2를 지나고 다음 직선이랑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친구 보면서 얘 기울기를 먼저 좀 얘기해보자. 얘 기울기. 자, 기울기 어떻게 얘기해? 2y 넘어가. x 플러스 3 남잖아. 2 나눠. 그럼 y는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인 거잖아. 얘가 기울기지? 2분의 1. 얘 보자마자 얘 기울기 몇이야?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얘가 넘어간 다음 2를 나눠서 2분의 1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암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왜? 수직인 두 직선의 관계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 요건 거야. 이해됐죠?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이 다 왼쪽으로 넘어가면 2x 플러스 y 빼기 4는 0입니다가 되겠습니다. a가 2고요. b는 마이너스 4고요. 둘이 곱한 값 마이너스 8. 됐죠? 자, 집중해서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너무 빠르다 싶으면 중간에 일시정지하시고 다시 천천히 받아들인 다음 계속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76번 문제 잠깐 볼게요. 76번. 자, 직선이 있고요. 또 직선이 있고요. 서로 수직이고 또 얘는 평행이고 봐봐. 요 직선이 얘하고는 수직이고 얘하고는 평행인 거야. 자, 둘은 수직이고 둘은 평행인 거야. 그지? 둘은 수직이고 둘은 평행인 거야. 그럼 어려운 내용이 없어. 얘 기울기 몇이야? 라고 하면 이거 넘어가서 A 나누면 마이너스 A분의 1. 이 나와야 된다고. 그 다음 얘 기울기 몇이야? 라고 하면 이거 넘어가서 B 나누면 B분의 1. 이 나와야 된다고. 얘 기울기 몇이니? 라고 하면 넘어가서 나누니까 B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죠? 그럼 서로 수직입니다. 서로 수직입니다. 라는 말 했으니까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인가 봐. 마이너스 A분의 B가 B분의 1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죠? A, B는 1이에요. 라는 첫 번째 이야기 나온 거고. 두 번째, 평행하니까 기울기 같겠지.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B 마이너스 2분의 1이 같은 건가 봐. 그럼 정리하면 B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랑 같나 봐. A 플러스 B가 2인가 봐. 이렇게 된 거지 뭐. 됐어? 자, 우리가 하는 건 두 가지. 얘를 구하래. A, B분의 A 플러스 B잖아. 끝났지? 1분의 2. 답은 2번. 됐죠?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할 필요 없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 조건들, 정보들을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78번 문제. 오른쪽에 있어요. 7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두 점 A, B를 이은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식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야.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서 둘이 연결한 선분이 있는데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해주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수직으로 이등분.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표현 때문에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등분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 직선은 A, B의 한가운데 중점을 지나겠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두 가지지. 기울기하고 중점. 일단 뭐 A, B의 중점부터 구해볼까? 중점 어떻게 구해요? X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5, 2분의 3. 이게 중점인 거고. 그 다음 이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자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볼게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의 기울기는 몇인 거야? 플러스 1.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됐죠? 그럼 결론 기울기가 1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 방정식 y는 x-2분의 5 플러스 2분의 3입니다. 해서 y는요 x 이렇게 나오면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2인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답이 없어요. 안 어렵습니다. 자, 그럼 81번 문제 225페이지. 자, 보시면 직선 3개가 있는데 교점을 이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된대 라고 했어요. 잠깐만. 하나, 둘 해서 싹 해도 직각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그 말은 요 세 놈들 중에 두 놈의 기울기 곱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요 얘기죠? 그럼 자 보세요. 요 친구 볼게. 얘 기울기 몇이니? 넘어가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바로 해야 돼. 자, 얘 기울기 몇이니? 3분의 4. 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A. 됐어요? 이걸 바로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두 직선의 수직이에요? 인 거니까 얘네들이 수직이거나 얘네들이 수직인 경우겠지. 둘은 수직이 아니잖아. 곱하면 마이너스를 안 나오니까. 그러면 둘이 곱한 값 2분의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이거나 둘이 곱한 값 마이너스 3분의 4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네. A가 마이너스 2이거나 A가 4분의 3일 때를 말하는 거겠죠. 자, 둘이 더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8에서 4분의 3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5 해서 81번 문제를 마무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유형 10번으로 가셔서 84번 문제 보시면 문제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1차로 나와 있었던 직선이 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K에 누가 오든 항상 지나는 점이 딱 있나봐. X가 몇이고 Y는 몇으로 딱 정해져 있나봐.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자, K가 있는 애들, K가 없는 애들은 0꼴로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바꿀게요. 됐죠? 자, 보십니다. 여기 정리하면 XK 플러스 3K 여기 X 자, Y 넘어가면 마이너스 Y 플러스 5 됐죠? 그 말은 뭐야? 얘가 0이고 얘도 0이면 K 관계없이 항상 0 나올 거 아니야. 맞아? X 플러스 3이 0이고 X 빼기 Y 플러스 5가 0 둘의 뭐야? 교점일 거 아니야.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이거야. 자, 얘 뭐야? X는 마3이란 직선이죠. 얘는 1차 함수니까 직선이겠지. 두 직선을 연립했지. 그게 뭘 의미해?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인 거라고.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은 K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에 누구를 지나? 교점을 지나는 거야. 그게 A, B인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두 점의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다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물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엄청나게 많은 직선들이 있겠지. 거기서 문제에서 몇 가지 더 이제 얘기를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쓸 때 나오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라는 거고, 이거를 잘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굳이 지금은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는 원에서 나올 때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 2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대한 한 번씩 쓱 들어보시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워라 라고 하면 K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얘가 뭘 의미한다?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되니까 둘이 연립하면 되겠죠? X가 마3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쓱 넣어버리면 Y는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3, 2를 지나네요 라는 거고,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됐죠? 밑에는 85번 문제를 가볍게 좀 보시면, 얘는 지금 요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인 거지. 근데 색칠한 부분하고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라. 직선 이렇게 그려놓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리면 만나잖아. 이렇게 되면 안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돼도 안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만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될 때 아이고야. 아야, 이 새끼. 아유, 야, 씨, 큰일 났다. 아유, 씨. 이렇게 될 때보다 더 커지고,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는 더 작아질 때. 라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요점 지날 때랑 요점 지날 때. 그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은 만나는 거잖아. 기울기의 최대 최소값이니까, 요 3,1을 지났을 때 기울기가 최소고, 1,2를 지날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겠지? 그럼 최소인 기울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3,1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일 때 이게 최소값. x 증가량 5분의 y 증가량 2 5분의 2.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 점에서부터 1,2 이 점을 지날 때까지의 기울기. 자, x 증가량 3분의 y 증가량 3에서 1. 그래서 n값은 5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됐죠?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고 있을 거니까 최대 최소 둘이 더하세요. 요거 둘이 더하세요. 그지? 5분의 7이 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고, 자, 87번 문제를 보시면 226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 나와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과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했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아까처럼 K 이용해서. 이거 넘어가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더하기 x 빼기 4y 빼기 1는 0 이렇게. 얘는 K값에 관계없이 얘가 0 나오고 얘도 0 나올 거 아니야. 앞에도 0 나오고 뒤에도 0 나올 거 아니야. 둘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방정식인 거라고. 근데 이 직선이 누구도 지나? 3,1도 지났으면 좋겠어. 그럼 x에 3, y에 1 넣어도 성립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거든. 그럼 k 딱 있고요. 자, 3하고 1 넣습니다. 6 플러스 1, 7에서 3 빼니까 4가 되고요. 여기 3하고 1 넣으면 마이너스 5에서 3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게 0인 거죠. 그럼 k에는 2분의 1이 오면 되겠네. 그럼 요 k 자리에 2분의 1을 그냥 갖다 대입해 주시면 교점도 지나고 3,1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거고. 자, 2분의 1 넣어봅니다. 그럼 x 플러스 2분의 1 y 빼기 2분의 3 더하기 x 빼기 4y 빼기 1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쓱 정리해 볼게요. 여기 2x. 자,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5는 0이고 편의상 2를 다 곱해주면 4x 빼기 7y 빼기 5는 0입니다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똑같은 거 보이니까 4하고 마칠. 이게 A, B네요. A는 4, B는 마칠. 계속 띄워 이게.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됨. 안 어려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문제식을 풀어보시라는 거고, 혹시나 이게 나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이 둘이 연립해서 교점 찾아. 그리고 이 점도 지나.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해. 그럼 답이잖아. 들었어? 그냥 교점 찾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세워. 그럼 이게 답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 아셨죠? 자, 그러면 90번 문제 바로 갈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예요 라는 말 공식 쓰라는 얘기입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144 더하기 25분의 절대값 x값 하나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12 y값 그대로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5a 빼기 4 짠! 이게 입니다 라는 거야. 자, 참고로 분모는요 12제곱 5제곱 더하면 이거 169죠? 뭐야 13입니다 13. 그래서 곱해주시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들부터 마이너스 5a 빼기 16 얘가 26인 거지. 됐어요? 근데 양수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봐봐. 마이너스 5a 빼기 16 얘가 진짜 2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a 빼기 16 이게 마이너스 26일 수도 있잖아. 아, 절대값이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가 26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쓱쓱 정리해 주시면 5a는 넘어가면 몇이니 이거? 42 마이너스 42가 돼서 a는 마이너스면 나오는데 아이고 양수만 해달래. 음수 내가 계산할 필요 없구나. 넘어가면 5a 넘어가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몇이다? 2. 양수인 놈은 2네요. 그래서 양수인 값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실제로 공식 넣고 한번 해봐 라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96번 문제 바로 오른쪽 갈게요. 96번 문제 공식 넣어보세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어. 실제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직선이 있는데 두 개가 평행한가 봐. 이렇게 두 평행한 직선 사이 거리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자 일단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디를 재야 될까 라고 하면 봐봐. 이렇게 재면 이게 거리야? 아니야. 우린 최단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뭐 이렇게 재면 거리야? 아니야. 최단거리 구하는 거야. 아이고. 그럼 어딜 구해야 돼? 여기서 똑바로 수직으로 딱 내리꽂아야 된다고. 여기서 수직으로 딱 내리꽂아야 된다고. 이게 거리야. 됐어요? 그럼 잠깐만. 수직으로 내리꽂았네? 그러면 그냥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요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보면 안 돼? 라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볼게. 요 직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을 지날 거 아니야. x가 뭐 0일 때 y는 몇,
x가 뭐 2일 때 y는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x에 1 넣으면 y 몇이야? 0이지. 아, x에 1, y 0 나오는 거 맞잖아. 됐어요? 그럼 요 직선 위에는 요 한 점하고 다른 요 직선하고의 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요 점이 1,0이고 요 직선이 얘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합시다. 이게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될 거라고. 그래서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죠. a, b 자리 1 있으니까 루트 1제곱 2제곱 더한 값분에 x값 대입하고 y값 대입하고 절대값 씌우고 됐죠? 루트 2분의 4. 그래서 유리하면 2분의 4 루트 2니까요. 2 루트 2라고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뒤에 228페이지로 가게 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22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해 드리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연습을 좀 해 주셔야 그래야지 원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천천히 그냥 보여는 드릴 테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렵다 싶으면 여기까지 유형 13까지만 제대로 푸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시 유형 뒤에 있는 14, 15번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자, 잠깐만 좀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지금 0,0, 1,2, 2,1. 대충 그리고 싶은데 그냥 혹시 또 모르니까 좀 이쁘게 그려볼게.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리고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O, 얘가 A, 얘가 B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뼈하지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인 거잖아. 그럼 밑변으로 누구를 놓을래? 라는 그 질문에 뭐 OB를 밑변으로 놓을게요. 얘가 밑에 있으니까 밑변으로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때 높이는 누구니? 라고 하면 높이는 요 A에서 수직으로 딱 내리 꽂아야지. 이게 높이가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럼 밑변 길이, OB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 못 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 두 점 사이 거리인데 0,0에서 2,2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하면 루트 x제곱,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니까 그냥 루트 5. 이게 밑변 길이. 그럼 문제는 이제 높이지. 높이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높이는 말이야, 점 A에서부터 OB를 연결한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O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거. 일단 OB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니까 기울기부터 얘기해보죠. 기울기. x진가량분의 y진가량 2분의 1이고 0,0을 지나죠. y는 2분의 1x. 그럼 봐. 2를 곱하면 x 빼기 2y는 0이라는 직선하고, 됐어? 2 곱해서 넘어간 거. 그 다음 a라는 점이 1,2였잖아. 1,2라는 점하고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냥 공식 넣을게요. 제곱 더해서 루트 5분의 x 대입하고 y 대입하면 1-4의 절대값인 거지. 그럼 루트 5분의 몇이야? 3인 거잖아. 이게 높이라고. 그래서 결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시면 루트 5하고 루트 5분의 3하고 곱한 다음 2분의 1 해주세요. 몇이야? 2분의 3 해서 답은 2번. 됐어? 이렇게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라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줄 알았다. 나 이거 연습했다. 이해됐다. 라고 이제 하시면 밑에 있는 100번, 101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풀었어. 오케이. 다 할 수 있어. 그럼 그때 얘를 좀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사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사선법. 어떻게 하냐면 좌표 표면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세 점을 연결한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하는 방법이야. 자, 어떻게 하냐? 방법 잘 봐. X좌표들을 순서대로 일단 써. 그치? 0, 1, 2. 처음 거 한 번 더 써. Y좌표도 순서대로 한 번 써. 0, 2, 1. 자, 처음 거 한 번 더 써. 이렇게. 그다음 뭐 하냐? 이렇게 곱하고 곱한 애들을 싹 다 더해. 0이고 0이니까 1밖에 없네. 됐지? 그 다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것들을 싹 다 더해. 그럼 2는 4. 얘밖에 없네. 됐지? 둘이 뺀 다음 절대값 씌워서 2분의 1 하시면 그게 답이야.
이거 마3이니까 그럼 3이죠? 그럼 2분의 3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이제 사선법. 뭐 신발끈 공식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해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선법이다 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99번 풀었던 방법을 잘 보시고서 사선법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15번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된 이후에 요 세 문제를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영상을 다 들으시면 이제 우리가 방학 중에 3월 전까지 끝내려고 했던 교재 진도는 전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3월부터 다시 이제 새로운 교재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무조건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봤고,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혹시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계속 끈질기게 하시면 결국엔 다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안녕.